어떠한 그 오해와 착각이 있냐 하면요. 예. 쌀한테 누명을 조금 벗겨줘야 될 때이기도 한데 쌀이 생각보다 되게 단백질 함량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좋은 쌀, 그러니까 좋은 쌀의 기준은 우리가 밥맛이 맛있는 쌀이잖아요. 그럼요. 그 밥맛이 맛있는 쌀 요즘 기준은요. 찰지고 부드러우면서 입안에서 살살 녹아야 돼요. 그쵸. 그러면 껍질을 많이 까죠. 저희가 여태까지 도정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네, 도정 껍질을 계속 많이 까면서 쌀눈이나 껍질에 있는 영양소들이 다 사라지게 되니까 남는 게 결국은 탄수화물 정도밖에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맛있고 찰지고 부드러운 쌀을 먹는다. 그게 밥맛이 좋다. 그렇다면 탄수화물 덩어리만 섭취를 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덜 된 건? 상대적으로 도정이 덜 되고 그리고 껍질이 있다라고 하면 껍질에 95% 쌀의 영양 성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단백질 함량이 껍질이 있는 쌀에 훨씬 더 높아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밥을 매일 먹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 이상 그러면은 단백질 섭취 총량 중에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쌀 단백질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이 얘기는 왜 몰랐죠?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쌀에 있는 단백질 함량이 생각보다 높고 우리가 즉석밥 이야기도 지난번에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즉석밥의 영양 성분 표시에도 보면은 그렇게 도정을 많이 해놓은 쌀임에도 불구하고 단백질 함량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쌀이 생각보다 이렇게 단백질 식품일 수도 있는 다양한 그렇죠. 영양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맞습니다. 비타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쌀룬의 주요 성분 비타민 B군. 그렇죠. 리보플라빈. 우리가 왜 옛날에 가정 가사 시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아,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네. 쌀에 이렇게 비타민하고 단백질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질 뭐 성분이 굉장히 많아서 옛날에 그 이순신 장군 칼 보면은 제 키만큼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이순신 장군이 먹었던 쌀밥 밥그릇이 거의 뭐 약간 어린이 세숫대야만 사이즈. 많이 드셨네. 네. 고봉밥을 드셨다고. 예전 사진 보면 다 고봉밥이죠. 근데 그 당시에 도정 기술이 그렇게 지금처럼 발달을 해 있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쌀 껍질을 같이 먹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에서부터 다른 영양 섭취들을 다 균등히 쌀을 통해서 할 수 있었다고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채로 된 그 나물 반찬 이런 것만 드셔도. 그렇죠.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쌀 껍질이나 쌀 눈 이런 거에 의해서 좀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그거를 이제 껍질을 도정을 덜 하고서 먹으면 영양분을 훨씬. 네. 근데 이제 현대 사회의 소화 문제도 약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쌀 껍질을 또 다 껴가지고 드시면 현미 상태로 그렇게 하면 좀 껄끄럽고 오래 불려서. 네, 오래 불리는 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네, 현미 같은 경우에는 한 8시간에서 12시간을 불려 놓으시면 되는데 불린 다음에 물 맞추는 게 되게 힘드세요. 예, 좀 질어질래나? 그러니까요. 근데 쌀 껍질이 있는 경우는 그래도 물을 많이 넣어도 그렇게 쉽게 많이 질어지지 않으니까 네, 쌀을 완전히 12시간 불린 다음에 그다음에 좀 찰랑찰랑하게 물을 부어서 밥을 하기를 그렇게 권합니다. 네. 근데 요즘에 식당에 가면 다 해먹는 게 아니니까 찐쌀?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동안 굉장히 밥이 막 푸르르 네, 뭔지 알겠어요. 네, 그죠. 날른다 나 이거. 약간 뭔가 좀 있어요. 밥인데 오래된 밥 같이 보이는 그런 찐쌀 말씀하시는데 밥을 먹고 나면요 1시간 후에 꺼져요. 그렇게 찐쌀은. 받아들이세요. 네. 찐쌀이라는 건요 사실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은 수확철에 조금 이렇게 빨리 수확이 되거나 조금 떨어진 벼들 있잖아요. 이게 여물지 않았을 때 쪄서 이걸 누룽지처럼 먹었었던 그런 우리 조상들의 지혜. 그러니까 약간 쌀 본격적인 수확철이 되기 전에 굉장히 쌀 수급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덜 여문 쌀들을 먹기 위해서 아까우니까 그걸 미리 살짝 쪘다가 좀 과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었던 거예요. 그걸로 밥도 하고 떡도 하고. 근데 이 찐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원래 이런 역사가 있지만 중국산 찐쌀이라고 하는 게 시중에 유통되면서 약간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뭐 밥맛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럴 수 있고 왜냐하면 이거의 가장 큰 근본은 오래된 쌀을 쪄서 수입을 합니다. 오래된 쌀. 네, 근데 그 오래된 쌀이 우리는 햅쌀 혹은 뭐 그 전해의 쌀을 묵은 쌀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지만 이 오래된 쌀이 뭐 3, 4년 전 쌀 이 정도예요. 그럼 영양 손실이 굉장히 많고 수분이 다 날아간 상태겠죠. 약간 그 냄새도 나잖아요. 그렇죠. 이 보관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쪄서 가지고 오면은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많은 양을 유리하게 수입할 수 있죠. 그리고 뭐 표백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쌀이 노화돼서 누래졌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 때문에 중국산 찐쌀을 조금 기피를 하죠. 예. 그런데 이제 단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 저렴한 식당들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죠. 아 그렇군요. 네. 뭐 안남미라고 가끔 음식점 가면 또 동남아 음식? 그렇죠. 길쭉하게 생긴. 네, 약간 길쭉한 롱그레인 쌀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요즘 진짜 이걸 많이 드세요.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맛이 없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이게 맛이 없는 게 우리나라 쌀이 익숙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쌀은 찰지고 그렇죠. 이건 이제 날림쌀이라 그래가지고 후 불면 확 100m 날아가는 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인데 자기네들끼리 안 친하더라고요. 아 지금 달라붙지 않죠. 네, 예. 찰기가 없어요. 예. 근데 재미있는 게 전 세계 쌀 생산량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계열의 찰진 쌀이 20-30%도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쌀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이런 인디카 계열의 뿌르르 날리는 이런 쌀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그냥 나는 쌀을 먹어라고 하면은 외국 사람 같은 경우에 이런 안남미일 가능성이 크죠. 네, 한국 쌀이 되게 특이하고 일본 쌀 마찬가지고요. 이게 아밀로스 함량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좋아해요. 찰진 쌀. 네. 되게 특이하게 찹쌀 더 좋아하고. 그래야 윤기가 잘 흐르면서. 그렇죠. 그리고 입에서 약간 뭔가 씹는 맛이 있고 쫀득쫀득 이렇게. 단맛이 되게 강하고. 근데 안남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조금 더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조금 소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 뭔가 아까 쉽게 밥이 꺼진다 그러셨잖아요. 네. 이게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양을 많이 먹어도 쉽게 소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래서 조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쌀이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해요. 근데 그냥 밥 짓듯이 지으면 돼요, 이거는? 어떻게? 네, 똑같이 지으시면 되지만 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쌀처럼 찰기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조금 중요한데 물량을 조금 덜 넣으셔도 요거는 밥이 잘 됩니다. 덜 넣어도 되고. 네, 많이 넣는다고 해서 절대로 찰기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죽이 되나요, 그러면? 네, 죽이 되죠. 대부분의 분들이 안남미로 밥을 하실 때 많이 실수를 하는 게 물량을 조금 더 잡으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혹시 조금 더 지르면은 찰져질까봐. 근데 오해세요. 네. 그러면 그냥 물을 조금 낮춰서. 네, 그렇죠. 물량을 조금 덜 잡으셔도 됩니다. 건강엔 다이어트용으로. 다이어트용으로도 드시고 이거는 용도가 조금 다르죠. 어떻게 먹어요? 볶음밥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화교들이 처음에 장사를 할 때 중국집 장사할 때 볶음밥이 힘들었던 이유가 원래 중국 본토의 안남미랑 조금 다르게 그런 롱그레인 쌀이랑 좀 그쵸. 다르게 너무 찰지니까 밥을 붙잖아요. 그렇죠. 밥을 해서 지붕에 말렸다 그러죠. 그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고실고실하게 만들어서. 그쵸. 네, 일부러 그걸 날려서. 근데 안남미라고 하는 롱그레인 쌀은 그런 찰기가 없으니까 볶음밥에 아주 적당하고요. 그리고 요걸로 샐러드를 하시면 참 맛있어요. 밥을 넣어 샐러드? 네, 그러니까 쌀로 샐러드를 하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새콤달콤하게 묻혀서 채소랑 같이 먹는 샐러드를 드시는 것도 한 끼 식사로 굉장히 좋습니다. 밥을 해서 떠서? 그렇죠. 예. 네. 이거를 약간 양념에 묻히는 거예요. 오징어 무침 하듯이. 예. 요리 자체가 아주 다르군요. 네, 그렇죠. 용도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되네. 끝으로 한 말씀? 쌀이 뭐 아까도 탄수화물 누명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매일 어떻게 해서든지 드시고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좋은 쌀을 드시는 조건을 제가 딱 얘기를 찝어서 하자면은 햇쌀 그리고 갓 도정한 쌀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매일 드실 수 있는 방법으로 믿을 만한 가게에서 혹은 집에서 네, 이렇게 드세요. 네. 자, 건강한 식탁 쌀 이야기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또 기대하겠습니다. 홍신의 요리연구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실의 뉴스 브런치 월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